곰팡이병이 올해는 한번 제가 제보를 받으면 오늘 참 아까 전주에서 오신 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 과정, 그리고 되게 커다란 그 사건 아닌 사건이 의정부 모 키핑장에서 그때 오남용을 맞고 농도장애, 약해, 살포, 순서, 발암성, 급성, 독성 대충 계량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량, 표기 조금 옅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옅게 주시면은 병균이나 벌레가 죽지 않고 내성이 세질 수도 있어요. 가끔 하나로 다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로 다 되는 게 어딨어. 마당에도 했어요. 흙. 왜 했을까? 특히 장마전에 영상을 보시면 노즐이 아래에서 위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닷삭 활용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얻어 걸린다고 했죠? 핑크 닷삭은 지금 딱 좋아. 딱 좋습니다. 약흔이 일단 엄청나게 없어. 물론 오늘 저쪽 키핑장에서 오신 언니야는 불안불안 하셨는데 반점 때문에 응애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발견된 그것도 제가 발견했다고. 쓸데없는 시도 언니야들 것도 했습니다.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잠복을 해 있다가 도간부, 수간부 물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쭉 빨려 올라가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키핑장, 대형 키핑장 사장님들은 매니아분들이 이렇게 하시라고 권장해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이거 막 그냥 이 김장해도 되겠어. 입 봐봐. 오메. 만 약재 처리는 FM입니다. 해가 질 때 하셔야 되고. 그리고요, 이거 차강 안 해요. 그냥 놔둘 거예요. 이거땡이 오빠야가 리토스 코너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일반 흠뻑 좋고요. 똑같이 얘네도 탈피하니까요. 저는 했습니다. 탈피가 턴 나쁘던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하우스도 개판 5분 전이고 옛날 하우스 구닥다리고 온도도 상당히 빡센 뭐라 해야 되나, 그 경계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아니 복잡해. 쓸만합니다. 24년 5월 19일 제가 살충의 예방적 방제 기준은 369,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살균은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2 곱하기 6은 12, 2월 전후, 6월 전후, 12월 전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곰팡이병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거 지금 분위기가요, 하우스, 옥상에서 따로 이제 하우스처럼 하신 분들 키핑장 포함, 그 다음에 집 베란다까지 곰팡이병이 올해는 한번 제가 제보를 받으면 오늘 참 아까 전주에서 오신 분들, 전주 언니 아들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도 왜 근데 사진 찍어 갖고 말씀해 주시라니까 왜 연락이 없지? 제가 순서를 알려드린다니까요. 아까 잡채 얘기했죠. 잡채처럼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잡채가 어렵지만 우리 언니 아들은 잡채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곰팡이병이 유달리 심해서 최근에도 저쪽에 언니야 저랑 이제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야 돼. 1대1로 언제 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병에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 과정. 그리고 딴 분은 치료제 일반 농약을 쳤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친환경 자재 호은인에서 핑크장갑이 추천해 드리는 그 자재로 병증은 회복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남았으니까 그거 하고 상태를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 건데, 그 문자라도 답이 왔는데 병증은 거의 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닷삭하고 이 친환경 자재로 제가 치료하고 이 과정을 최근 일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제가 농업교육센터에서 친환경 농업대학 그거 수업을 받다가 친환경 자재 그 교육을 받았었어요. 친환경 약재라든가 친환경으로 방제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돼서 본부장님 알게 돼서 제가 친환경 자재를 사실은 치료가 안 된다고, 일반 농약도 효과가 잘 없는데 그렇게 저도 사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테스트해보고 제가 닷삭을 2019년도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판매하면서 주고받고 데이터 수집하고 했죠. 19, 20, 21, 22, 23, 24 이제 6년 차네요. 그동안 저기 그때 되게 커다란 그 사건 아닌 사건이 의정부 모 키핑장에서 그때 두들레야 병이 확 그냥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레시피를 써드렸죠. 요거 일에 뭐 하고 마지막에 스팀이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쪽에 키핑장 그 두들레아라든 그 땡땡이 언니야 거 거의 다 호전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수천만 원 상당이었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다육이에도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완벽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영상을 찍고 카페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오남용을 막고 농도장애, 약해, 살포 순서, 살포 시기, 환경, 이게 그냥 하시면 안 돼. 최근에도 저쪽 언니야 그거 저거 항생제 그거 해갖고 애들 다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항상 약제는 정확하게 치시는 거예요. 큰일 나. 이거 여러분들 취미이자 재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해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 11,000원짜리 하나 팔아봤자 저한테 얼마나 남는다고. 그리고 왜 제가 왜 그거 본인들 잘못해갖고 다 태워먹은 거를 내가 왜 그 부담을 안고 내가 왜 하는데요. 제가 하나의 그 다육식물 재배력을 한번 완성시키고, 농약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치료 효과는 좋은데 물론 농약으로 치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발암성, 급성, 독성, 생식 독성, 그 생식 독성이 뭐 불임에 뭐 아무튼 그런 걸 최소화하려고 우리 아파트 앞에 사시는 본인의 동네 사시는 주민분들한테 농약을 최소한으로 권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거 만드시는 회사 사장님보다 제가 다육식물에 또는 제라늄이나 일반 식물의 테스트를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솔직하게 저쪽 분야는 이쪽 분야는 제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어디다가 던져놔도 다 레시피라든가 환경에 맞춰서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스킬하고 그 환경적인 조치 방법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치료가 되고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계통의 화학농약 일반 관행방제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질병은 웬만큼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약제는 대충 계량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량, 표기에, 제가 물론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 거 이제 본인에서 주문하시면 제가 라벨 따로 붙여드리죠. 그 라벨에 맞춰서 실행하시면 되고, 일부는 회사에서 말한 것보다 제가 농도를 조금 업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제가 테스트를 한 것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반 농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량을 지키셔야 됩니다. 친환경 자재는 살짝 뭐 좀 유두리라고는 좀 그런데 약간 그런 면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농약은 무조건 계량컵이나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조금 옅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니면은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옅게 주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병원균이나 벌레가 죽지 않고 내성이 세질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드는 박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괜히 몇 대 몇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그게 뭐 약해가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효과도. 그래서 정량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워놨는데 제가 세척을 해서요, 항상 저는 약재를 살포를 하면은 세척을 한다고 했습니다. 골고루 영상 제가 보충해서 올려드릴게요. 골고루 최대한 저어주시고, 저는 이거 요 분무기 킹덤 광성 요거 외에 제가 추가로 이거 넣었다고 했죠. 요거 모터. 왜냐면 약재가 우리는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 2분 지나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농도가 진한 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농도장애 진한 것만 나가게 되고, 위에는 맹물이고, 그러면 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룩이 많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귀찮으시겠지만 이거 20L 짜리 이런 거 통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처음에만 말고 중간중간에 저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핸드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저처럼 흔들면서 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살포한 거 369, 369, 26, 12 6월 전후에 곰팡이병이 좀 들어서 이제 핑크 다싹인데, 요거는 제가 작년 말까지 테스트 해보고 이제 바꾼 거죠. 기존의 흰색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나았습니다. 핑크색 다싹. 이거 필요하신 분은 저기 문자 주시고요. 뉴스막은 마찬가지로 정균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균을 억제를 하고 확산을 해서 약흔도 줄여두고 효과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이 핑크색 다싹이 응애도 효과도 있어요. 진딧물하고 그 다음에
왜 가끔 하나로 다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로 다 되는 게 어딨어. 근데 사실은 다는 아닌데 얘가 다는 아니고 세 개가 돼. 살균이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살충, 진딧물하고 응애도 일부 효과가 있고요. 그 황이잖아요. 주 성분이 황이거든요. 영양적인 것도 돼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로 완벽하게 다 된다고 말씀은 안 드리죠. 주 목적은 살균이다. 하지만 얻어 걸리는 게 있다. 핑크장갑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살충제 얘기할 때 얻어 걸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가 뉘우뉘어졌죠. 제가 항상 해 질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당에도 살포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 얘네들 치고 마당에도 했어요. 흙. 왜 했을까? 흙 안에 있는 병도 있습니다. 주로 탄저병이나 토양전염병, 탄저병도 흙에서 생겨서 이렇게 튀겨서 오는 거라, 저는 웬만하면 그 개인하수 갖고 계신 분들은 땅바닥도 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마 전에. 그리고 자풀에 응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도 다 친 겁니다. 복랑금 당연히 했고, 얘네들 했고, 거리대 두들레아도 했습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흠뻑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최근에 비 계속 맞았잖아요. 그래서 흠뻑은 했는데 여기 상단 살짝 좀 젖는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얘네들 여름 내내 풀 생 노숙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해가 질 때라 저희가 이쪽이 이제 서쪽 북쪽 이쪽이고, 아까 상태를 보시면 여기는 그늘이고 여기는 햇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왜 그랬냐면, 해가 있을 때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웃기웃한 겁니다. 해가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본인에 오시면 뒤에 대빵이 겁내 큰 염자나무가 큰 게 있습니다. 이건 나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영상을 보시면 노즐이 아래에서 위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다싹 활용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얻어 걸린다고 했죠? 응애의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줄기가 위로 솟은 애들은 약치기도 좋으니까 아래에서 뒷면, 응애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제부 아래쪽부터 위로 진행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잎 뒷면을 꼼꼼하게 제가 살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잎 뒷면을 꼼꼼하게 친 겁니다. 두들레아 파키피덤도 역시나 했고요. 뉴스막을 섞으니까 백분이 닦이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야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더 잘 죽는다는 소리고, 저기 땡땡이 언니야, 엊그저께 언니야 저랑 상담하다가 그 사장님 주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 신엽이, 그거 제가 원래 있던 반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분이 닦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거는 곰팡이균보다는 다른 흔적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들레아도 전체적으로 살포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땡이에 쳐도 됩니까? 주년을 테스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땡이도 흠뻑 있고, 얘는 특히나 작년에 밖에서 땡볕에서 장마에도 차강 안 하고 그냥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요 금땡이도 제가 흠뻑 쳤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뭐 설명도 있지만 약을 친 흔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습니다. 물론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가 비치고 그 다음날까지도 제가 찍을 거예요. 어떤 해라든가 어떤 이상한 반응이 없나 체크할 겸 찍을 건데, 지금은 살포하고 1시간인가 좀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 고인 게 거의 없습니다. 뮤스막을 섞어서 살포하시면은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그늘막 저는 일부러 해놓고 가요. 약을 친 상태에 그 다음날까지도 저는 일부러 55% 차광막을 일부러 해놓고 갑니다. 제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언니 아들 것도 있고, 혹시나 모르는 햇빛에 데인 흔적, 일소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더 요 안에 박혀 있는 거 천천히 흡수가 되라고 저는 일부러 차광을 해놓고 갑니다. 근데 개인 키핑하우스에서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뉴스막 웬만하면 섞어서 활용하시고, 진짜 내가 아끼는 거는 이렇게 모기장 아무튼 우리 차광막 가벼운 거를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여기 붕신이라고 했던 붕산 보고 그 벽돌언니야. 어떤 거더라? 맥도가리 어디다 치워놨어? 맥도가리를 이 언니 어디다 갖다 놨어? 응? 정리 고세, 정리 왕인갑이네. 어디 갖다 놨지? 아무튼 맥도가리 흠뻑 줬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탱탱하면은 이슬 맺히듯이 가볍게 주시고, 물이 고픈 애들은 흠뻑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너 립톱스 아직
그 탈피가 뭐 손으로 뻗겨줘야 되는데 물을 줘야지 탁 터지잖아요. 몸집이 불어나면서. 그래서 호노 리톱스도 흠뻑 줬고, 아까 맥도가리 흠뻑 줬는데 이거 어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물이 고파하는 애들은 제가 흠뻑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핑크 장갑이 제일 좋아하는 가이아 대빵이 겁내 큰 대빵입니다. 한 축구공만한 대빵이 요 놈도 흠뻑 줬고요. 야큰을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수폰 형태니까 요게 살짝 희끗한 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하얀 닷삭보다는 얘가 야큰이 거의 없어요. 핑크 닷삭은 약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래도 잘 풀어지고, 기본적으로 황으로 만든 건 맞는데 요번 거 핑크 닷삭은 유기태황이에요.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유기태황이라서 잘 풀어지고 분해도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희석 비율이 거의 1000배라 뭐 그전 거는 좀 진하게 넣었거든요. 근데 요번 게 핑크색 닷삭이 제 생각에는 지금 딱 좋아. 딱 좋습니다. 약흔이 일단 엄청나게 없어. 물론 뉴스먹을 섞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미폰 마리아도 흠뻑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빨리 좀 치고 싶었냐면, 그때 요쪽에 그 뒷면에 뒤쪽에 있어서 햇빛 좀 안 보고 제가 욕심 부리느라고 물 욕심을 좀 부렸더니 애들이 약간 수포 동글동글한 증세가 좀 나타나서, 아이고 다삭 빨리 쳐야 되겠다. 그래 그 전에 칼슘 한번 살포하고, 칼슘제 NAB일제 빨간색을 살포하면 세포백이 더 단단해져서 병해를 예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요거를 닷삭을 살포로 추가로 또 한 겁니다. 전체 살포할 겸. 그래서 노즐을 보시면 지금도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응애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쪽 키핑장에서 오신 언니야는 불안불안하셨는데 반점 때문에 응애가 아닙니다. 제가 응애에 관한 영상은 엄청나게 올려드렸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발견된 그것도 제가 발견했다고. 쓸데없는 시즌 엄청 잘하는 핑크 장갑이라고. 응애는 아직 시즌이 아니에요. 물론 약재 살포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언니야가 보여주신 패턴은 응애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제가 살균제 그 노피엠이나 닷삭을 둘 중에 하나 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닷삭으로 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응애라면 닷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능은 아니지만 응애랑 진딧물에도 일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를 쏜 거예요. 응애는 지제부부터 아래쪽부터 위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응애는 그런 99.99%는 또 이것도 오버하네. 90%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들레아에서 발견했던 그 응애, 그거는 아래쪽 패턴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좀 생기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카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설명도 드렸죠. 그래서 노즐을 아래에서 위로도 쏴줬다. 그리고 얘는 너무 탱탱해서 흠뻑은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물이 빵빵하게 들어 있으니까 이슬 맺히듯이 친 겁니다. 하지만 조금 흠뻑 줬습니다. 아까 전주에서 오신 언니아들이 깜짝 놀랐던, 아니 세상에 사장님 1년을 말렸는데 어떻게 애가 이렇게 됐냐고. 저도 모른다고 했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무튼 얘도 뒷면 꼼꼼하게 살포를 해줬습니다. 뽕매와 여기 속살을 보시면 엄청나게 깔끔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벽돌 언니 아들 것도 했습니다.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팽팽하면 이슬 맺히듯 물이 고프면 흠뻑. 하지만 이제 5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최근에 분갈이한 거 빼고 아니면 뿌리를 커팅한 거 빼고 물이나 영양을 줬는데도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얘네들 두 개는 흠뻑 줬는데, 근데 얘는 최근에 분갈이 한 거고 얘는 탄력 강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이것도 최근에 한 건가? 잠깐만, 요거는 좀 빵빵하네. 이제 살이 올라오네. 그런데 저면을 해도 반응이 없다. 그런 거는 한번 체크 한번 하실 때가 됐습니다. 늦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 있으면 싹둑 잘라서 저처럼 말렸다가 딱 꽂으시면 됩니다. 간혹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여기 벽돌 언니 아들 거 뭐 다 이거 해드리잖아요. 그냥 제가 그래 하는데 가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세요. 우리 키핑장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형 키핑장은요, 사장님들이요 조심스러워해요. 괜히 문제 생기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태클 안 걸기로 하셨기 때문에
뭐 이거 만약에 이제 이 태클 얘기 나와서 약을 줬거나 칼슘을 줬는데 그 다음이나 2, 3일 뒤에 물렀다. 그러면 약이나 칼슘의 문제일까요? 어떠한 농약이나 뭐 다른 칼슘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병이 잠복을 해 있다가 도관부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후두둑 한 것이고, 또는 일소피해, 햇빛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약이나 일부 영양제나 물러서 죽이게 하는 성분은 없어요. 오히려 물러지는 거를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칼슘도 마찬가지 흡수율이 한 7일에서 14일은 되거든요. 천천히 흡수가 되고 이동이 되는 거라 바로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는 그 전에 병이, 제가 잠복기랑 발현기 말씀드렸잖아요. 잠복을 해 있다가 도관부, 수관부, 물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쭉 빨려 올라가서 죽는 것이지, 결코 그거를 뭐 이렇게 흠뻑 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깨꼬닥 할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키핑장, 대형 키핑장 사장님들은 매니아분들이 이렇게 하시라고 권장해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그런 뭐 논란이라든가 그런 오해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의정부 키핑장도 그랬어요.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말씀드린 그 검사를 제가 직접 의뢰를 했을 때 그 원인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들이 하시는 걸로,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아주 좋습니다. 약재 테스트 마루타, 제라늄도 했습니다.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흠뻑. 이거 아흐 언니 이거 잘 새겨 들으시고, 뭐 이렇게 뭐 검색하다가 혹 해가지고 그거 뭐 하셔도 무방한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16대 원소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냥 저기 실용농업에서 좀 가정용으로 소량으로 나온 거 그거 활용하시면 그게 왔답니다. 왔다. 제가 뭐 이렇게 무리하게 막 오바해서 막 이렇게 권장해 드리지 않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바단에 대빵 빵빵. 우와, 이거 막 그냥 이 김장해도 되겠어. 잎 봐봐. 오메, 제 손가락보다 높습니다요. 장미. 아, 이거 진짜 제가 잘 얻어 걸린 뽀니네표 장미도 흠뻑 줬고요. 약흔을 보시면 얼룩이 살짝 묻어 있죠. 그래서 일반 농약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엔 그래요. 나 이것도 싫은데요. 그럼 노피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피엠은 성장기나 다육이 이쁠 때는 노피엠 하시고, 장마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색깔 풀어주고,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하우스에서는 막 그냥 곰팡이 균, 살균의 그 지금 전투 모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싹을 추천드리는, 이맘때 다싹 추천드리는 것이고, 병이 생기면 제 레시피대로 다싹 노피엠 그 순서대로 제가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나는 얼룩이 싫어요. 그러면 노피엠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실용농업에서 효과가 제일 좋은 살균제는 다싹이 거의 넘버원입니다. 웬만한 거는 뭐 그렇다고 다 되는 거 없어. 근데 그 이름이 그런 거지. 아무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재 중에서는 가격면이나 실용적인 면이나 아주 좋습니다. 겁내 싸요. 제가 져서 아까 살포를 그래서 했고, 사실 이게 그때 분갈이하고 뿌리 거의 건드린 상태에서 뿌리도 많지 않았잖아요. 비를 연속으로 며칠 계속 맞고 이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는 악조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하기 부담스러운 환경, 분갈이를 하고 바로 비를 때려 맞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차강도 안 하고, 그 환경에서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잘 버티고 어떻게 깨꼬닥 하나, 그 테스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약재 처리는 FM입니다. 해가 질 때 하셔야 되고, 조금 흐린 날도, 저는 흐린 날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갑자기 해가 또 뜰 수가 있어. 웬만하면 해 질 때 이슬 맺듯이 하시고, 얘는 살짝 마찬가지로 아까 두들레아처럼 요 정도는 조금 젖었어요. 그 정도 느낌으로 줬고, 만일에 얘가 비를 안 맞고 탄력 강도가 7에서 8 말랑말랑 했다면 저는 뿌리까지도 적셔줍니다. 하지만 뿌리까지 흠뻑 적셔주진 않았다는 거. 왜냐면 수분이 지금도 가득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요, 이거 차강 안 해요. 그냥 놔둘 거예요. 이거는 여기 요 차강은 요 앞까지만 있는 거고요. 저건 차강 안 해요. 제가 일부러 일소피에 약을 치고 햇빛에 얼마나 데인 흔적이 있나 테스트 하려고 약이 아니라 차강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엔가 땡땡이 오빠야가 리토스 코너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일반 저기 제가 추천드리는 거 다싹이나 노피엠 말고 톡각 청물 응칠 본에서 판매하는 거, 그 대부분의 자재는 제가 19년도부터 충분히 테스트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조건에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루비도 흠뻑 좋고요. 똑같이 얘네도 탈피하니까요. 저는 했습니다. 탈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분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냥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고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 신경을 써서 저의 입장에서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좋든 나쁘든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편할 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억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이 안 불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코노, 리토스, 메셈류, 여기 선인장까지 다 가능합니다. 어제 아랫동네 땡땡이 원빠야가 저게 내 건데인가 아닌가 이거 뿌리 다 내렸더라고요. 뿌리 다 내렸고 모자상황한 이거 저기 외도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다 나가고, 모자상황한 이거 선인장도 다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요런 거 뽑기 그런 거 잘 하시고, 아무튼 선인장도 다 했다는 거. 근데 너 왜 여기 있냐?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자리 가야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본다면, 친환경 자재나 일반 농약이나 완벽한 거 하나도 없고요. PLS 제도 때문에 농약도 점점 약해지고 있고, PLS 제도 때문에 친환경 자재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닌데 그만큼 약의 수준이 좀 낮아졌다는 거고, 친환경으로 약간 좀 사람들이 자연, 우리 몸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완벽한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본인에서 적어도 농약 살포를 일반 관행방제를 안 하는 기준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하우스도 개판 5분 전이고 옛날 하우스 구닥다리고 온도도 상당히 높고 주변은 그냥 겁내 뜨겁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른발 다쳐가지고 하우스 몇 달간 방치돼 있고 여름에, 그래서 저 선풍기 따라서 병이 다 왔지요. 제가 나중에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건에서 보시더라도 당임금 이 정도로 키울만 하면 저는 친환경 자재라든가 제가 활용하는 자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분갈이 스타일이라든가 251호 다 합쳐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를 100% 신뢰하고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효과면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데, 제가 이제 공부 계속하고 자료 보면서 저만의 생각인데 그 누구도 그렇게 접근을 안 했을 거예요. 일반 농업 화학농약 관행방제에서는 작용기작이라는 면이 일반 살균은 가나다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표현을 하면, 제가 활용하는 방법 표현을 하자면 하나 다 그룹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치료, 예방의 목적, 그 다음에 내성의 문제까지도 조금 빡센 뭐라 해야 되나, 그 경계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아니 복잡해. 쓸만합니다. 쓸만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나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을 오늘 끝내고 올라갈지 내일 했던 것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